안녕하십니까.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은 가급적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게 좋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전례로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아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경우 구설과 루머에 시달리기 십상입니다. 이럴 땐 있는 사실에 없는 내용이 보태져서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엮이기 시작한 구설은 혹은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자신과 연관된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곤 합니다. 검찰 수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런 검찰을 손보려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그렇다고 숨어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대통령 아들의 숙명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1년 4개월, 앞선 시간보다 빨리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이후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는 현재 예술가입니다. 1982년 문재인 김정숙 부부 사이에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건국대를 졸업하고 공공기관인 고용정보원에 입사했다가 그만두고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뉴욕에 있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 2015년에는 국내에서 게임을 만드는 회사를 공동 창업했다가 사실상 망했습니다. 학교에 코딩 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했다는 의혹, 박물관과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지금은 건국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용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이죠. 국정감사 당시에는 문준용 씨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곽상도 의원이 그동안에 이 문준용 그리고 자신의 동생 이른바 대통령의 자녀와 관련된 폭로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신이 출강하는 건국대 이사장을 야당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내 강의를 평가를 하려고 했다. 망신주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건국대 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 건 여당 민주당이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곽상도 의원이 기왕 국감장에 나왔으니 문준용 씨 강의 평가 등을 물은 것입니다. 문준용 씨,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예술가로 직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일까요? 대단히 오버액션을 한 셈이죠. 이틀 뒤에 문준용은 곽상도 의원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페어플레이 하자. 무슨 지금 링 위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겁니까? 무슨 페어플레이를 하자는 건지. 문준용, 그대가 당신이 자유로운 영혼임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나이 어린 대통령 아들의 오만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아들이 야당 국회의원을 꾸짖는 듯한 모습을 보고 저 친구 대통령 아들 어쩌면 아직 세상 쓴맛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문준용 씨가 오늘까지 열리는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림자를 이용한 작품이라는데 작품명은 어드먼티드 섀도우 인사이드입니다. 미스터리하고 스릴러적인 서사와 분위기를 만들어보려 했다. 이런 작품 설명을 달았네요. 문준용의 작품이 얼마나 좋은지,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저 이 작품 전시회가 실험적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라는 점, 그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작품도 그 실험적 작가들,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이 작품 전시회를 주관한 곳은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입니다. 최윤정 이사장은 파라다이스 그룹 전필립 회장의 부인입니다. 파라다이스, 한때 대한민국 카지노 대부로 불렸던
전낙원 회장이 키운 회사입니다. 그 아들 전필립이 경영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호텔과 건설로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핵심은 카지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준용 씨 작품이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행사에 등장한 것. 자, 여러분, 기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요즘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흔한데 문화를 통해서 이윤 추구의 본질을 보완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쩌면 준용 씨가 그저 우연한 기회에 작품을 전시하게 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문준용 씨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네, 우연한 기회에 나의 작품을 알아봐주는 그런 재단이 있어서 작품을 전시했노라.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과거 대통령의 아들,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1977년 서울중앙고를 졸업하고 육사 37기. 그렇게 해서 육사를 졸업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선택했지만 육사 재학 시절 음주운전 등 소소한 사건으로 무르를 빚었습니다. 군생활 5년 후 전역을 했는데 어머니를 잃은 슬픔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약에 손을 대면서 몇 차례 구속을 겪습니다. 포스코를 설립한 고 박태준 회장이 후견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의 기업인으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나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른바 정윤회 사건 등에 휘말려 잇따라 구설에 오른 바도 있습니다. 작은 누나 박근영과는 아직도 사이가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두 차례 권력을 경험하면서 박지만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 아닐까요? 자,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전두환 본인은 아직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연관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으로 얼마 전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큰아들 전제국은 아버지 전두환이 추징금을 미납하는 바람에 대신 납부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했던 출판회사를 추징금으로 대납했으나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등 사소한 구설도 모두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둘째 아들 전재용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고배를 마셨고 심지어 조폭들에게 돈을 뜯기는 구설에 올랐습니다. 올해 5월에는 탈세 사건 재판에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셋째 아들 전재만 아버지가 납부해야 할 추징금 1천억 원 이상 이 가운데 이런 빚이 남아있는 추징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흥업소 여성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름만 등장하면 숨겨둔 재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 한때 정치를 꿈꿨으나 지금은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으로 있습니다. 주로 중국을 오가면서 문화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습니다. 재헌 씨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언급했습니다. 아버지가 진 마음의 빚을 청산하고자 하지만 광주의 시민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또한 자신이 안고 가야 할 짊어지고 가야 할 멍해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곤 한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YS 정부 때 사조직 성격의 사직동 팀을 주도하는 등 힘께나 쓰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 또한 여러 사건에 휘말려서 구속을 당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이후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은 번번이 실패하고 지금은 민주당도 아니고 보수당도 아닌 그야말로 정치에 있어 낭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그 세력과는 결별을 했습니다. 지금은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그의 나이가 환갑을 훌쩍 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들 3명은 모두 구속을 당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뒀다는 그 이유. 자, 3남 홍걸은 최근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부동산 투자가 덜미를 잡아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출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아들의 무게감이 생각보다 크게 또 크고 무겁게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자리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청와대는 가족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비서실 직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을 그 주변을 맴돌게 합니다. 뭐 일종의 감시 아닌 감시죠. 자, 이런 걸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 구설에 휘말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행은 조심해야 합니다.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게 부모와 자신에게 더 나은 길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대통령 자제들의 걸어온 길, 그 전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요즘 문준용 씨를 보고 있노라면 조금은 불안합니다. 네, 문준용 씨 작가로 전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그를 유망한 작가로 선정을 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란 자리는 참 구설에 자주 휘말립니다. 이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는 그 돈도 얼마나 지원이 될지, 또 지원 과정은 어떨지, 또 선정 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또다시 구설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해봅니다. 대통령의 아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